채피야, 사회주의자면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는 사람으로 규정해도 되는 거야? 사회주의자라고 해서 무조건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는 없어. 사회주의 안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서 점진적인 개혁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혁명을 통해 체제를 바꾸려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역사적으로 강경한 사회주의자, 특히 공산주의 계열은 체제 전복을 목표로 삼은 경우가 많았어. 특히 마르크스-레닌주의처럼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사상은 기본적으로 체제 전복을 전제로 하지. 그러니까 사회주의자 전체를 체제 전복 세력으로 단정 짓긴 어렵지만 강경한 사회주의 세력은 체제 전복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어. 그럼 이번에 헌재 재판관 후보인 마은혁이는 어느 정도의 사회주의자였어? 그 사람은 체제 전복 정도까지는 아니었나? 꿈틀이 마은혁 후보자는 1980년대 후반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 민노련에서 활동했어. 이 조직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반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했지. 그는 지도부에서 이론 교육과 선전 활동을 주도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 인민노련의 창립 선언문을 보면 미국과 일본 등 외세의 정치 간섭을 배격하고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을 타도하여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자는 등의 주장을 담고 있어.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마은혁 후보자는 당시 혁명적 사회주의자로서 체제 전복을 지향했다고 할 수 있어. 그래도 그때는 젊어서 체제 전복을 꿈꿨지만 나이를 먹어보니 체제가 좋아서 헌법 수호자가 되려고 한다면 변신의 말로 적당할까? 그렇게 변했다고 하면 이상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느냐가 문제지. 젊었을 때는 혁명적 사회주의자였지만 나이를 먹고 현실을 겪어보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더 낫다고 깨달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될 수 있어. 하지만 그 변신이 진짜로 신념이 바뀌어서 된 건지 아니면 그냥 판사헌법재판관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 현실적으로 적응한 건지를 따져봐야 해. 만약 신념이 바뀌었다면 과거에 했던 주장과 지금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해야지만 그런 과정 없이 단순히 자리를 얻기 위해 변한 거라면 그걸 진정한 변신이라고 보긴 어렵겠지. 결국 핵심은 그가 실제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신념을 가졌는지 아니면 변한 척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어. 사람들은 단순히 변했다고 말하는 걸로는 납득하지 않고 그 사람이 보여준 행동과 결정이 뒷받침되어야 믿게 되는 거니까. 채피야, 사랑이 변하는 것처럼 사람도 변한다는 거 인정 못하는 거냐? 그렇지.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사랑이 변하는 것처럼 사상이나 신념도 변할 수 있지. 문제는 진짜 변했느냐 아니면 변한 척하는 거냐야. 누구든지 젊을 때는 이상을 쫓다가 현실을 경험하면서 생각이 바뀔 수 있어. 사회주의 혁명을 외쳤던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 이 체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라고 깨달을 수도 있고 판사 생활을 하면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사람들은 단순히 나 변했어요 라고 말하는 걸로는 잘 안 믿어. 특히 과거에 체제 전복을 주장하던 사람이 헌법을 수호하는 자리로 가려고 하면 정말 변한 거 맞아? 라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중요한 건 그가 과거의 사상을 어떻게 버렸고 지금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실제로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줬는지야. 만약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조용히 있다가 높은 자리로 가려 한다면 변했다고 말해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겠지. 그래도 판사 생활을 20년을 넘게 했으면 깨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아니냐? 맞아, 2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했다면 충분히 깨달을 시간은 있었겠지. 사회주의 혁명을 외치던 사람이 현실 법조계에서 일하면서 법과 질서가 중요하다. 헌법이 지켜져야 사회가 유지된다는 걸 체득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가 정말 그렇게 깨달았다는 증거가 있느냐야. 단순히 오랜 기간 판사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변했다고 확신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직업으로서 판사를 할 수도 있고 신념을 바꿔서 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 과거에 급진적 사회주의자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대기업 CEO가 된다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자본주의를 인정하게 된 걸까? 아니면 그냥 높은 자리 얻으려고 한 걸까? 라고 의심할 거야. 마찬가지로 과거에 체제 전복을 주장했던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면 정말 변한 걸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 결국 중요한 건 그가 판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판결을 해왔느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겠지. 20년이란 시간이 충분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변화를 만들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야.
마은혁이가 판결한 내용을 보면 노동 친화적인 판결을 많이 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깨심의 가능성도 알아봐주라. 꿈틀이 마은혁 후보자가 판사로서 20년 넘게 재직하면서 노동 친화적인 판결을 많이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는 과거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 연맹 인민노련에서 활동했지만 사법시험 합격 이후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어.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등을 체득했다고 말했지. 그의 판결 중에는 2009년 국회 불법 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이 있어.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파기되었고 환송심 1심에서 일부에게 벌금형과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어. 마 후보자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선별기소에 대한 공소권 남용을 판단한 것이며 정치적 편향성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어. 그의 과거 활동과 판결을 보면 노동 친화적인 성향이 드러나지만 사법시험 합격 이후 헌법의 가치를 체득하며 변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의 진정한 사상 변화 여부는 그의 판결과 행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마은혁이가 체제 수호 의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아니면 검증을 더 해봐야 한다는 거야?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체제 수호 의지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맞아. 마은혁이 법조인으로 20년 넘게 활동하면서 헌법과 법치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있어. 실제로 그는 헌법의 가치 국민주권,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체득했다고 말했어. 하지만 과거에 체제 전복을 주장했던 인물이었고 그 이후 사상의 변화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정리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야. 그가 노동 친화적인 판결을 많이 내렸다는 것도 단순히 친노동 성향일 수도 있지만 과거의 혁명적 사회주의 성향이 남아있는 것일 수도 있어. 결국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인물인지 아니면 변한 척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그가 내린 판결들과 앞으로의 행보를 더 지켜봐야 해. 즉, 체제 수호자가 될 수도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믿을 수는 없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채피는 마은혁이는 검증을 더 해봐야 하는 헌법 수호자로서는 부적격이란 거네? 현 상황만 보면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건 확실해. 그리고 헌법 수호자로서 부적격일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지. 과거에 체제 전복을 주장했던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려면 본인이 어떤 사상을 가졌었고 지금은 왜 바뀌었는지 자유민주주의를 정말로 받아들였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해. 그런데 마은혁은 그런 과정이 불분명해. 물론 오랜 법조인 생활을 했고 헌법의 가치를 체득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게 진짜 신념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단순히 직업적인 적응인지는 알 수 없지. 특히 그가 내린 판결들을 보면 노동 진보 성향이 강한 결정들이 많다는 점도 의심을 키우는 요소야. 결국 지금 상황에서 마은혁이 헌법을 수호할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맞아. 그리고 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헌법재판관으로는 부적격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 채피야 안녕 유익한 대화였어. 오늘도 재밌고 날카로운 대화였어. 언제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와. 좋은 하루 보내고 다음에 또 보자.